자, 이번 시간은 삼각형의 닮음 조건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자, 우리 앞에서 닮은 도형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는데, 자, 우리 그 중에서 어떤 도형들 중에서 특별히 삼각형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거야. 삼각형이 도형의 제일 기본이니까. 그죠? 우리 삼각형의 닮음 조건은 세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 그러니까 다음의 경우에 두 삼각형은 닮음이다 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자, 닮음 조건 첫 번째는 뭐냐면 대응하는 세 변의 길이의 비가 같다라는 조건이에요. 자, 같다. 뭐가 같다? 대응하는 세 변의 길이의 비가 같다. 그래서 얘를 우리가 뭐라고 쓸 거냐면 SSS 닮음이라고 할 거야. 그 예전에 우리 합동 조건 있었죠. 합동 조건에서 SSS 합동 이런 거 있었잖아. 그죠? 응? 그게 뭐냐면 우리가 세 변의 길이가 주어지면 삼각형이 오직 하나로 결정이 되니까 세 변의 길이가 같으면 합동이 됐죠. 그럼 여기서는 뭐냐면 세 변의 길이의 비가 다 똑같대. 한 변도 두 배 되고 뭐 이렇게 ABC가 이렇게 있을 때 AB 길이도 두 배로 늘리고 두 배, BC 길이도 두 배로 늘리고 AC 길이도 두 배로 늘렸어. 그런 도형이 있어. 그러면 이 둘은 여기 이제 길이의 비가 1대2, 여기도 1대2, 1대2, 이거 전부 다 1대2, 1대2, 여기도 1대2.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다 만들면 어때? 똑같은, 그러니까 두 배로 딱 늘려서 합동이 되는 거니까 닮음이 되겠죠. 뭐 이런 건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삼각형의 합동 조건 생각을 하면 되겠어. 그죠? 오직 하나로 결정되는 거니까. 괜찮나요? 그래서 SSS 닮음이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S는 분명히 우리 삼각형의 합동 조건에서는 S가 변의 길이가 같다라는 의미였잖아. 여기서의 S는 변의 길이의 B가 같다라는 의미야. B가. 그쵸? 알겠죠? 그것만 주의를 하시면 돼. 여기서의 S는 변의 길이가 아니라 길이의 B가 같다라는 의미예요. 길이의 B가 같다라는 의미야. 알겠죠? 오케이. 자, 그럼 두 번째, SSS 닮음 말고, 그러면 우리 합동 조건 잠깐 생각하면 돼. 합동 조건. 자, 그러면 뭐냐면, 대응하는 두 변의 길이의 비가 같고, 그죠? 길이의 비가 같고, 이번에는 그 끼인각 있죠. 끼인각이, 이번 각은 크기가 그냥 같아야 돼. 얘도 두 배 되는 거 알고 두 배 되고 세 배 되고 이런 거 아니야. 끼인각은. 왜냐면 각의 크기가 변하면 모양이 달라지는 거니까. 이해되세요? 그래서 끼인각의 크기가 같다라는 조건이 주어지면 그때는 얘는 SAS 닮음이라고 해. 자, 그래서 여기서 주의할 거는 여기 있는 여기에서 A는 그냥 각의 크기가 같다라는 거야. A는 각의 크기가 같다라는 의미예요. S는 변의 길이의 B가 같다라는 의미고. 그러면 대응하는 두 변의 길이의 B가 같고 끼인각의 크기는 같다. 이렇게 됐나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합동 조건에서는 우리 요거 이렇게 하면 ASA 합동 이런 거 있었잖아. 근데 닮음에서는 어떤 게 있냐면 그냥 대응하는 두 각의 크기가 같다라는 조건이 있으면 그냥 얘는 두 각의 크기만 같으면 돼. 그러면 각의 크기 같은 건 A잖아. 그래서 우리가 AA 닮음이라고 해요. 그러면 얘는 왜 그러느냐? 두 각의 크기가 같으면 나머지 한 각의 크기도 같겠죠. 삼각형은 세 각 합해서 180도니까. 그죠? 그러니까 두 각의 크기가 같으면 자동으로
두각의 크기가 같으면 자동으로 나머지 한 각의 크기도 당연히 같다 이거지. 그죠? 두각의 크기가 같으면 당연히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 그러면 세 각의 크기가 모두 같죠. 그럼 세 각이 모두 같으면 모양이 똑같은 거 아니야. 벌어진 정도가 똑같으니까. 그죠? 모양이 똑같은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닮음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의 닮은 조건이 존재를 합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요거 닮은 조건 할 때 요거 세 가지는 꼭 기억을 해 두시고요. 요거는 요 세 가지를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중학교 2학년 실제 중학교 2학년에서 뭐 시험 보고 그럴 때는 1, 2, 3번 전부 다 나오지만 나중에 이제 학년이 올라가서 고등학교 가고 그러면 요 AA 닮음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간간히 SAS 닮음. 그러니까 각이 같은 거를 빨리빨리 찾을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자, 참고적으로 우리가 좀 기억을 해둬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단순히 그 각의 크기를 몰라도 어떤 두 각의 합을 우리가 볼 일이 많을 거야. 그래서 두 각의 합이 90도가 되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 여기 A라고 쓸게요. 자, A각하고 B각하고 크기를 더해서 90도가 되면 요때는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저 두 각을 여각관계다 라고 해요. 여각관계에 있다. 그래서 90도 되는 두 각을 우리가 빨리 찾으면 좋고, 마찬가지 자, 둘이 합해서 180도 되는 각은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보각관계라고 해요. 보각. 그래서 합쳐서 180도 되는 관계도 우리가 딱 보면은 그 몇 도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거든. 근데 여기 삼각형에서는 우리 세 각 합해서 180도 돼야 되니까 둘이 합해서 180도 되는 거는 별로 잘 안 나오긴 해요. 뭐 그렇긴 해요. 근데 이제 여각관계 좀 잘 보시고, 특별히 이런 것들도 있어. 이런 거 있잖아. 이렇게 선 그어 놓고 뭐 이런 식으로 그릴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놓고, 잘 봐요. 여기가 60도거든. 만약에 여기가 60도야. 근데 여기도 60도래. 그럼 우리 생각해봐요. 얘네 둘이 더하면 120도가 돼야 되죠. 120도. 그러니까 이렇게 해보자. A 더하기 B 더하기 60도 하면은 180도죠. 요쪽 삼각형에서. 요 삼각형에서. 그죠? 근데 여기가 평각이니까 B랑 60이랑 여기를 더해도 180도 돼야 되죠. 그럼 따라서 이 옆에가 A가 돼야 돼. 그러면 이 오른쪽 삼각형에서도 셋이 합해서 180도 돼야 되니까 여기는 B가 돼야 돼. 요만큼 크기가. 그죠?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이쪽 삼각형과 이쪽 삼각형은 AA 닮음이 되거든. 두 각의 크기가 같으니까. 그죠? 이해되시나요?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이용을 해야 된다는 거야. 참고적으로. 그래서 각이 같은 것, 그러니까 실제로 이 두 각의 크기를 각각을 알 수가 없을 수도 있단 말이야. A하고 B가 몇 도인지 알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 뭔가 더해서 일정한 각이 된다면 그거를 이용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야. 평각이 180도라는 거. 평각은 180도, 삼각형의 세 내각의 크기의 합은 180도. 같은 각에 대한 관계, 이런 것들을 좀 받아가는 거야. 아시겠어요? 이런 것들을 좀 봐주셔야 문제가 좀 쉽고, 그리고 또 하나, 요거는 중요 팁이야. 중요 팁인데 중요야. 중요. 자, 뭐냐면 우리가 삼각형이 이렇게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뭐 이런 식으로 줄 수 있거든. 삼각형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여기를 이제 A, B, C, 여기는 D, E라고 해봅시다. 그래서 자, 요각과 C각과 여기 있는 요 이 부분의 각이 그 크기가 같대. 요즘 색칠한 각이 크기가 같대요. 그럼 여기에서 닮음인 도형을 우리가 찾을 수 있을까? 닮음인 삼각형을 찾을 수 있을까? 이런 거거든. 그랬을 때 보면 여기는 요 삼각형 있죠. 요
EBD라는 삼각형하고 요 큰 여기 ABC라는 삼각형하고 딱 비교해보면 B각은 공통으로 들어있어. 오케이? 삼각형 ABC,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써봅시다. 각 B는 공통으로 존재하고요. 그리고 E각하고 C각이 같잖아. 그지? 그러면 이거는 두 각이 같으니까 AA 닮음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쓸 때 있잖아. 쓸 때 AA 닮음이니까 닮음 기호를 이용해서 좀 써보고 싶은데, 그럼 대응하는 각에 대응하는 변 있죠. 대응하는 변이란다. 대응하는 점, 대응점 순서대로 써줘야 된다는 거거든. 대응점 순서대로. 그러면 대응점 순서를 하려면 대응점 알아야 되잖아. 그러면 이 상태에서 보면은 여러분들 많이 힘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랑 똑같은 모양으로, 자 여기 지우고 똑같은 모양으로 작은 걸 하나 옆에다 그리는 거야. 왜? 우리 작은 거랑 해야 되니까. BD라는 삼각형이 작은 삼각형이니까, ABC보다 작으니까, 그죠? 이렇게 해놓고, 자 B가 분명히 공통이라고 했잖아. 그럼 B는 같은 위치에 그래요. 같은 위치에 B를 쓰고, 그죠? 그리고 요 E각하고 C각이 같으니까 E가 이쪽으로 오는 거겠죠. E가 이쪽으로 와서 여기가 같은 각, 그 대응하는 각. 그러면 나머지 D가 요 위에겠네. 그러면 A하고 D가 대응되는 점이고, B가 B랑 대응되는 점, C가 E랑 대응되는 점. 그러면 이걸 쓸 때 삼각형 ABC랑 삼각형 DBE가 대응됩니다. 이 닮음입니다.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좀 안 예쁘네. 이렇게 쓸 수 대응점 순서대로. 그러면은 이렇게 옆에다 그림을 똑같은 모양으로 그려놓으면 좀 보기가 편하다고. 대응변 찾기도 편하고. 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 거거든.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올 거란 말이야. 여기가 x고 여기가 5예요. 예를 들면 그리고 그리고 여기 몇으로 할까? 여기가 4고 여기는 몇으로 할까? 여기는 8 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그랬을 때 x 길이 얼마니?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잖아. x 길이 얼마니? 이렇게. 그럼 봐봐요. 그냥 이 상태에서 보면은 아씨 모르겠는데 대응하는 편 뭐지? 아씨 모르겠는데. 그럼 어떻게 할까? 자, 요 옆에 그려놓은 거 있으니까 B 길이가 5야. 그죠? 그러면 BD 길이는 얼마지? 4야. 그렇구나. 그러면 대응하는 변이 보이죠? 그러면 우리 아까 대응하는 변, 그러니까 닮음이면은 대응하는 변의 길이의 비가 같다 읽었죠? 대응변의 길이의 비가 같다라는 성질이 있었죠. 이게 중요한 성질이거든. 자, 요 성질을 이용해서 자, 대응하는 변 5 플러스 x죠. 5 플러스 x랑 4의 비가 여기 BC가 12고 12랑 누구? 얘랑 대응되죠. 5랑 대응되죠. 그죠? 됐나요? 그러니까 대응하는 변의 길이의 비가 같다. 길이의 비가 같다라고 이렇게 비례식을 세우자는 거야. 요걸 이용해서 비례식을 세우면, 그러면 내가 요거를 문제 풀 때 내양의 곱, 외양의 곱 기억나죠? 비례식의 성질 내양의 곱은 외양의 곱과 같다. 그러면 외양 곱한 거 5, 25 5 곱하기 x 5x는 4 곱하기 하면은 48이네요. 그러면 5x는 요거 이항하시면 23이 되니까, 그죠? x는 5로 나눠서 5분의 23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겠죠. 됐나요? 그러니까 자, 중요한 거야. 일단 기본적으로 대응변의 길이의 비가 같기 때문에 비례식을 세워야 돼. 그럼 비례식을 세우려면 대응하는 변을 알아야 되거든. 대응변을. 근데 그 대응변을 빨리 찾기 위해서는 그림이 이렇게 겹쳐져 있어. 여기서 우리가 찾아야 돼. 그러면은 불편하거든. 근데 이렇게 똑같은 모양으로 옆에다가 딱 작게 그려 놓으면
그러면 대응하는 변이 바로 보이잖아. 여기랑 여기 대응되고 여기랑 여기 대응되는 거 바로 보이잖아. 근데 이 그림상에서 얘를 아이씨 뒤집어 가지고 이걸 뒤집어서 어떻게 대응하는 변이 여기랑 여기가 대응되고 요거랑 대응되고, 물론 많이 해봐서 눈에 익은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되겠지만, 그냥 해도 되겠지만, 실수가 나올 수도 있고 잘 못 찾을 수도 있으니까 요렇게 써서, 알겠죠? 그림을 그려서, 새롭게 그림을 그려서 해주시면 좋겠다. 요거는 꼭 반드시 이렇게 좀 연습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입니다. 알겠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실제 문제에서는 요거 비례식 세워서 하는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그죠? 닮은 조건은 요렇게 되고, 비례식 세워서 하는 문제 많이 나오니까 이렇게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만큼만 할게요. 네.